테슬라는 어제 제가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유심히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예상보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 추세선인 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5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1월 25일 장 시작 전인 거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담아가야 할 종목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적 좋고 재무지표 좋은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꼭 차트를 볼 줄 모르고 공부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차트는 왜 봐? 재무제표 실적이 중요하지 하는데 이 좋은 주식들을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더 담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그럼 먼저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1.3%까지 상승했던 게 장 막판에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에서 두 번이나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에도 이 하단 추세 라인에서 밑꼬리만 닿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지금 상승 추세 안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상승 추세 상단에 폭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최근에 노란색 선 21선을 살짝 깨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조정은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 1차적으로 지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이 하단 라인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검정색 라인 36,800을 깨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또는 횡보의 모습을 보여줄 테니 그 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S&P 500도 마찬가지로 S&P 500도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지금 반도체 지수가 상승 추세 상단에 이제 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항은 이 상승 추세 상단 부분에서 음봉이 두 개 나오게 되면은 힘이 좀 빠지는 근거이니 음봉이 두 개 나오는지만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100 지수에서도 이 상승 추세 안에 여전히 있고 상승 추세 상단의 폭이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상승 추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저 또한 이 부분에서 TQQQ를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자리였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2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연속적으로 음봉이 두 개 뜨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힘이 빠졌다는 증거니 그 부분 유심히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상단을 찍고 윗꼬리 달면서 장 막판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죠. 우리가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항은 이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어김없이 상승 추세 상단에서 음봉 두 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하단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는지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TQQQ 상승 추세 상단에 있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 음봉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약간 조절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왔을 때는 매수 타점이었기
타점이었겠죠.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XOX의 비중을 늘려간 상황이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4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까지 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XOXL도 마찬가지죠. 이 상승 추세 상단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상승 추세 상단에서 어김없이 음봉 두 개를 만들어주면서 하락할지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승 추세 상단에 정확히 와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만들어 줄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는 제가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의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락은 갈색선 121선과 초록색선 6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해 주면은 그 부분은 1차적인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반등할 때 1차적인 매수를 소액 진입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121선과 초록색선 61선 라인은 깨지 않고 지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제가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N자형 파동 시작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간 상황이죠. 이러한 차트를 주봉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N자형 파동 초입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들어간 것이고 불과 약 일주일 만에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음봉이 나올 때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한 상황이고 그 후 만약 음봉이 2개 연속으로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비중을 더 축소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8%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절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신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는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저희처럼 매수를 들어가서 이렇게 큰 상승을 먹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 약간씩 비중 조절을 해 나가는 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고 마음 고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꾸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ASML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도 제가 이렇게 큰 추세에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죠.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ASML은 상승 추세 상단에 폭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상승 추세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어김없이 힘이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M이죠. TSMC도 제가 큰 추세로 ASML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죠. 그리고 ASML은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서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TSMC도 어제 약 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단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TSMC도 이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올 테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왔을 때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이 부분에서 AMD를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3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김없이 상승 추세 상단으로 온 상황입니다. AMD는 지금 상승 추세 상단을 뚫고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는 AMD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서 연속적인 2개의 음봉으로 하락할 시 저는 비중을 또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제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AMD 2개의 음봉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죠. 또한 제가 주봉으로 봤을 때 AMD는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N자형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파동의 길이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MD 거의 다 비슷한 크기까지 와 있으니 우리는 일봉상에서 AMD가 연속 2개의 음봉으로 하락할 때까지 꾸준히 보유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텔 최근에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약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단 며칠 안에 상승 추세 안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텔은 오늘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닝 위스퍼 채널에 들어가시면 언제 실적 발표를 하는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텔 또한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크게 남아 있으니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인텔의 큰 상승을 볼 수 있겠죠. 자, 다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인텔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OOGL이죠. 자, 알파벳은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1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연속적인 2개의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보유하고 계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2개의 음봉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비중을 좀 덜어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고점에 저항 가격대인 검정색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2달간의 박스권이 나와주었고, 이 박스권을 쌍바닥 패턴으로 뚫은 이 시점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약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전고점 지지 라인대를 만들어서 이 검정색 선 라인 깨기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 추세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검정색 라인의 가격대는 384달러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핑크색 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비중을 축소하지 말고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핑크색 선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핑크색 선 5일선이 조금 깨질 때마다 비중 축소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마이크로소프트 1.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VD. 엔비디아는 최근에 2주 동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었죠. 이 큰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제가 엔비디아는 깃발 형태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고, 이 에너지는 $500를 넘는 상승으로 분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근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3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더 큰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핑크색 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시고, 5일선이 좀 깨질 때마다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엔비디아 계속적인 보유를 하고 있고, 어제도 약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VGO죠. 브로드컴은 엔비디아하고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브로드컴처럼 이러한 큰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깃발 형태로 에너지를 한참 동안 모아간 상황이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죠. 그 후 계속적인 저항대 라인이었던 $900를 뚫으면서 하나의 더 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 부근에서는 브로드컴이 전고점 돌파할 예정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지금 약 4일 동안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도 약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브로드컴 또한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 5일선이 깨질 때마다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죠. 테슬라는 어제 제가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유심히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예상보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테슬라의 악재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천일선, 검정색 선 라인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실적이 어김없이 예상 외로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 추세선인 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려진 것입니다. 이 가격대로 보자면 167달러에서 165달러까지는 하락폭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죠. 아이온큐는 최근에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깼을 때 새로운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고 이 하락 추세는 어디까지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지지우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매수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빨간색 선 부분에서 지지우 반등해주는 모습이 보여주어서 1차적인 매수를 이 부분에서 들어간 상황이고 당연히 파란색 선 481선까지의 하락폭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2차적인 매수는 이 부분에서 지지우 반등했을 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온큐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렇게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고 이렇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잘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죠.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이 부분에서 스토캐스틱 533과 스토캐스틱 1666의 보조 지표들이 과매수권에서 벗어나면서 음봉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락은 1차적으로 노란색 선 21선까지 하락할 수 있고 2차적으로 초록색 선 61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61선에서 지지유 반등해주는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1차적인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정확한 지지 후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큰 추세에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메타 또한 어김없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왔을 때는 매수 타점이었겠죠. 그리고 약 일주일 전에 메타는 1차적인 목표가가 382달러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고점 라인대가 382달러였기 때문에 이 382달러까지 정확히 오면서 메타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는 아직도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메타가 연속적인 두 개의 음봉으로 하락할 시 그 부분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도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추세 상단까지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존닷컴 어제도 약 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닷컴 또한 연속적인 두 개의 음봉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비중 축소를 조금 하고 갈 수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FLX죠. 넷플릭스는 큰 추세에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죠. 그리고 최근에도 넷플릭스의 매수 타점을 기다렸지만 결국 오지 않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죠. 넷플릭스가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하였죠. 그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약 14%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에 지금 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발표된 뉴스를 따라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알고 있죠.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해 있으니 이 부분에서 연속적인 두 개의 음봉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나올 때는 그 부분은 비중 축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상단에 와 있을 때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LTR이죠. 팔란티어 테크는 지지유 반등 이 부분에서도 지지유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라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러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4%가량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9%까지 상승을 하였지만 장 막판에 다시 하락하면서 윗꼬리가 엄청 긴
봉을 만들어 주었죠. 저는 이 봉을 보고 팔란티어 테크는 매수 타점을 좀 더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후 지금 이 붕 떠 있는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어제 다시 3%가량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매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직은 기다리셔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O입니다. 자, 리얼티 인컴은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이 하락은 갈색 선 121선과 초록색 선 6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리얼티 인컴을 큰 추세로 봤을 때는 큰 추세로 하락 추세에 여전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리얼티 인컴은 어김없이 이 상승 추세 상단에서 지금 상승 추세 상단을 크게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얼티 인컴은 이 부분에서 지지를 못 해준다면 이만큼의 큰 하락폭이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죠. 리얼티 인컴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적인 이 부분 가격으로 치자면 54달러를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큰 하락폭이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니 주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의 댓글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